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오늘은 평양은 살 길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양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평양은 무너지고 맙니다. 구약성경의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있다가 회개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느웨를 반면 교사 삼아서 평양은 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평양은 기회를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양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중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양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개최 배경을 살펴보면은 평양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 평창 대회는 사실은 2010년도에 열려질 대회였습니다. 2003년도 체코 프라하에서 올림픽 유치를 한 도시 평창과 밴쿠버하고 찰츠부르크 세 도시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 평창이 51표로 1위, 캐나다 밴쿠버가 40표로 2위가 됐습니다. 평창이 1위를 했지만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밴쿠버가 1위가 됐습니다. 평창이 2위로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2014년도 제22회 대회 또한 평창에서 사실은 열려야 될 대회였습니다. 2007년도 과테말라에서 평창과 소치와 짤츠부르크에 대해서 1차 투표를 한 결과 평창이 36표 1위 했고 소치가 34표로 2위 했습니다. 평창이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미달로 인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평창이 47표로 2위가 되고 소치가 51표로 1위가 됨으로 인해서 평창이 다시 한번 탈락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제23회 평창대회는 어떻습니까? 2011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평창과 뮌헨과 안시의 도시가 유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평창이 63표로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그 유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받은 득표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북한으로서는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준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2010년도와 2014년도 동계올림픽 두 대회에서 평창은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 투표에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됐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이 시기에 북한이 대회에 참석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창대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도에서 2018년도 2월 24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창대회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면은 북한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북한이 평창대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도 3월 10일에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 10일 고리 선교에서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체됐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평창대회는 2월 25일까지 이제 치르게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018년도 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창대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그의 임기를 마치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속에 놓여 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평창대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2010년도, 2014년, 2018년도는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북한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창대회가 열려져서 국내의 이목이 집중시키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창대회는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근래 보기 드문 기회가 주어진 대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서로의 이익을 내세우다가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평양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부터 남을 죽이는 자 자고로 먼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려 하지 말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남한은 어떤 명분으로도 침략 전쟁을 하거나 침략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천명합니다. 만일 평양이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려 할 시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되풀이하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싸우지 않고 함께 이기는 길을 찾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은 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교훈을 남북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겨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고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평양을 살려야 됩니다. 남북한 8천만 결의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양은 핵이나 기타 무력으로 남한을 제압하는 의도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한이 공산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70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공산사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평양은 과거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성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조 부모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쪽 문을 닫기 전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직 평양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양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남한의 3만 6천의 탈북민들과 중국 대륙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반도 전쟁이 주전된 지 70년이 다가옵니다.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양은 이런 기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이기는 윈윈적인 그런 전략을 통해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또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